집이 크게 흔들리며 쿵 소리가 났다고 상상해봐요. 트럭이 부딪혔거나 지진이 났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둘 다 동시에 일어났을 확률은 정말 낮아요. 만약 뉴스에서 지진 속보가 나오면 방금 전 그 소리가 트럭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은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하나의 원인이 확실해지면 다른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현상이에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하나의 이유가 다른 이유를 밀어내는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인공지능의 뇌구조인 신경망이 층층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학습이 꼬이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정답을 알려줘도 입력된 데이터와 깊은 은닉층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부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과장과 대리를 거치며 신입사원에게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회사 결제 라인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넣어줘도 중간에 의미가 훼손되니 똑똑해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호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인공지능은 길을 잃어요. 예전에는 수백만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조절해서 이 엉킨 실타래를 한 번에 풀려고 했어요. 기계의 모든 버튼과 다이얼을 동시에 돌리면서 우연히 정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아주 무리한 접근법이었죠. 이런 방식은 연산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어요. 조금만 데이터가 복잡해져도 컴퓨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꾸려는 욕심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의 원인이 다른 원인을 밀어내는 현상을 설명 소멸이라고 불러요. 숨겨진 변수들 사이에 서로 얽힌 상관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정확한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쉽게 말해 팀 과제를 할 때 한 명이 혼자 다 해버리면 다른 팀원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원인 A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면 원인 B의 존재감은 아주 약해져 버려요. 결국 어떤 변수가 진짜 중요한지 파악하는 확률 계산이 엉망이 되면서 막히던 지점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소멸 때문에 엉킨 연산은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학습 시간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파라미터가 조금만 늘어나도 최적의 해를 찾기 전에 컴퓨터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버려요. 시험 범위가 한 단원 늘어날 때마다 밤새워야 하는 시간이 10배씩 늘어나는 벼락치기 공부와 비슷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모델을 깊게 만들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이 지루한 시간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혀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졌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시 인공지능은 꽉 막힌 도로처럼 심각한 병목 상태에 걸려 있었어요. 똑똑해지라고 깊게 만든 구조가 연산 과부하를 일으켜 오히려 독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위층과 상위층이 서로 눈치를 보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보가 시원하게 흐르지 못했어요. 층이 얕은 과거 모델은 단순해서 빠르지만 깊은 모델은 복잡해서 멈춰버리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정확한 추론을 방해하는 이 종속성을 끊어내야만 막혀있던 정보의 흐름을 뚫을 수 있었어요. 이 답답한 병목을 줄이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사전 지식이라는 첫 번째 열쇠를 꺼내드렸어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던 확률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묘수였어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진 확률 분포를 하나로 결합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딱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복잡한 상관관계라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아예 미리 계산하기 쉬운 형태의 지식을 깔아둔 것이죠. 이 방식 덕분에 설명 소멸 현상을 없애면서 꽉 막히던 지점이 드디어 풀렸어요. 연산이 가벼워진 덕분에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번에 한 층씩만 집중해서 공략하는 욕심쟁이 층별학습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1층 공사가 완벽히 끝난 뒤에야 2층을 올리는 아주 견고한 방식이에요. 수백만 개를 동시에 맞추던 무리한 방식에서 벗어나 하위층의 구조가 완성되면 다음 상위층으로 넘어가요. 모든 층을 억지로 한 번에 맞출 때와 한 층씩 차근차근 맞출 때의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이렇게 가벼운 과정을 거치면 깊은 신경망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초기화되어 학습이 효율화되었어요. 이 층별 학습을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에요.
이름은 길지만 핵심은 같은 층에 있는 변수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도록 아예 선을 끊어버린 단순한 구조예요. 부서 내 직원들끼리는 회의하지 않고 오직 팀장님하고만 위아래로 소통하는 수직적 결제 라인과 같아요. 옆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복잡한 설명 소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이렇게 위아래층만 연결하는 구조 덕분에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1층에서 학습이 끝나면 거기서 찾아낸 특징들을 변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환해서 바로 위 2층에 전달해줘요. 밀가루를 반죽으로 만들고 그 반죽을 다시 빵으로 굽는 것처럼 단계마다의 재료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변환된 데이터는 2층의 새로운 입력값으로 쓰이면서 점점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아가요. 단순한 점과 선의 데이터가 층을 거칠수록 의미 있는 정보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제 정보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게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인식 과정이에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생성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 눈으로 보고 외우는 암기 과정과 백지에 배운 것을 직접 그려보는 복습 과정이 따로 분리된 셈이죠. 이 두 과정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인공지능은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해요. 이 똑똑한 모델은 수면 단계와 각성 단계가 조화를 이루는 일명 꿈꾸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낮에 깨어있을 때는 열심히 진짜 데이터를 보면서 특징을 하나하나 학습해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배운 특징을 바탕으로 가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직장인이 낮에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밤에 퇴근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학습과 생성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모델의 생성 능력이 극대화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기존 로봇 모델은 사진을 보고 그저 사과인지 아닌지만 판별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이 새로운 모델은 사과를 직접 스케치북에 그려낼 수 있는 강력한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는 라벨이 없어도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해요. 객관식 문제만 찍는 학생과 서술형 답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학생의 실력 차이만큼 커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이해도를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층별로 따로따로 진행한 학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체를 조화롭게 다듬는 미세 조정 단계에 들어가요. 이때 방금 전 말씀드린 위아래로 정보가 흐르는 업다운 알고리즘이 적용돼요. 각자 맡은 부품만 만들던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최종 자동체 조립을 완벽하게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동안 독립적이었던 각 층의 지식들이 비로소 하나로 부드럽게 연결돼요. 이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인공지능의 성능이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져요. 이 새로운 모델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필기체 숫자 읽기 실험을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쓴 비뚤비뚤한 6만 개의 필기체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일부러 깔끔하게 다듬는 전처리 과정은 단 하나도 없이 원본 그대로 아주 거친 상태로 사용했어요. 다른 방식들과 오직 순수한 성능만으로 겨뤄보기 위해 실험 조건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이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게 숫자를 구별해낼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렸어요. 같은 출발선에는 당시 인공지능 학계를 이끌던 아주 쟁쟁한 경쟁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포트 벡터머신이라는 막강한 수학적 모델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역전파 신경망이 등장했어요. 구조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성능을 내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도 빠지지 않았죠. 이름만 들어도 뛰어난 당대 최고의 알고리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어요. 이 치열한 대결에서 층별 학습 모델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공정한 대결을 위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 기준을 세웠어요.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어떤 기하학적인 힌트도 절대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미지를 살짝 비틀거나 크기를 변형해서 데이터를 억지로 늘리는 과정도 완전히 금지했어요. 수능 시험장에 아무런 참고서도 반입하지 않고 오직 머릿속 지식만으로 승부하는 상황과 똑같아요. 어떤 도움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를 학습하는 능력만으로 오직 에러율 하나로만 정면 승부를 펼쳤어요.
평가 결과는 성공적이게도 1.25%라는 가장 낮은 에러율을 기록했어요. 기존에 내로라 하던 최고 기록들을 모두 가볍게 경신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 학습했는데도 훌륭한 성능을 자랑했어요. 수천 장의 기출문제를 대충 푼 학생보다 교과서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같아요. 얕은 판별 모델을 넘어서 스스로 이미지를 파악하는 깊은 생성 모델의 우수성을 완벽하게 입증했어요.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알아보기 위해 내부 기억을 시각화해서 뇌 속을 들여다봤어요. 모델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숫자의 모습을 화면에 그림으로 띄워본 거예요. 흐릿하고 모호했던 숫자 이미지의 특징을 스스로 아주 명확하게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답답한 블랙박스 내부를 시원하게 해석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 특정 분야 전문가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답을 도출하는 생각의 과정을 그대로 훔쳐본 것과 다름없어요. 오늘은 슬라이드 내용처럼 복잡한 문제도 단계를 밟아가면 병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지식 덕분에 층이 깊은 신경망 학습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리하게 학습하는 이 방법은 결국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향한 든든한 발판이 되었죠. 모든 것을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한 층씩 공략한 이 지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잘 보여주네요. 요약하자면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쪼개어 학습하면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성과였으며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